안녕하세요. 저는 본격 영어학습 토크쇼 번역가의 틀을 깨는 영어학습 비법 번틀비의 주인장 번역가 김성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문법 편을 진행할 건데요. 영문법은 초급편과 중급편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영어라는 언어의 기본을 알고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가 초급편이 될 것이고, 관계대명사, 분사, 가정법처럼 기본적인 문법을 알아야 이해가 가능한 파트들이 중급편이 될 걸로 예상하는데요. 중급편까지 마스터하고 나면 장담하건대 아마 한국의 웬만한 영어 강사나 원어민보다도 영어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영문법을 제대로 활용하여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훨씬 더 잘 표현하게 되실 겁니다. 정말이에요. 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열심히 연습하신 분들은 본인이 사용하시기에 따라 아주 고급스러운 문장도 만드실 수 있으실 거고요. 남이 만든 문장을 단순히 암기해서 앵무새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히딩크 감독님이나 고 앙드레 김 선생님처럼 자신만의 문장을 만들어서 대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완성하실 수 있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고급편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번틀비를 통해 중급편까지만 익혀도 웬만한 영문은 모두 작문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고급편을 일단 보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일 하게 된다면 중급편을 끝낸 후 장문 에세이 쓰기와 듣기 능력 향상 및 번역 기술을 포함한 실전 위주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는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아주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 영문법에 대해서 이 정도로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한 교재나 수업이 없을 정도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니까요. 영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초급자든 중급자든 상관없이 초급편부터 시청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연습 문제도 만들어보고 제가 방송에서 제시한 예문들을 바탕으로 문장 만들기 연습도 해볼 생각이거든요. 문법을 제대로 활용하여 부담없이 재미있게 문장을 만들다 보면 자신의 영어 실력이 쑥쑥 늘어나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기대되시죠? 저도 기대됩니다. 오늘은 영문법의 그 첫 시간으로 영어의 기본 품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번틀비를 통해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과 방식으로 수업이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출처는 번틀비입니다. 그럼 오늘 신나게 달려볼까요? 제1장 기본 품사.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어떤 언어이든 간에 문장이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이것을 기본 품사라고 부르도록 하죠. 물론 세부적으로 본다면 더 많은 품사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너무 어려운 부분은 언어학 전공자나 익히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기본 품사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문장을 만들고 이해하며 언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영문법 학습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언어학 전공자나 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부분까지 세세하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거니와 영어부터가 딱딱하고 어려우니 문법 용어만 나와도 잠이 오고 짜증이 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렵고 재미도 없는데 억지로 흥미를 붙인다고 그게 붙나요? 억지로 흥미를 붙이려고 애를 쓰는 것도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고통까지 느끼기에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영어는 우리말과 같은 복잡한 조사도 없고 위치만 제대로 잘 잡아주면 바로 문장이 완성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 품사의 특성만 알고 제대로 활용만 할 줄 알면 되는 아주 쉬운 언어에 속합니다. 간혹 우리말이 영어보다 쉽다고 하는 분들 계신데 그건 한국어의 경우 우리가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 영어보다 우리말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동사나 서술어의 형태가 변하는 것을 문법 용어로 단어의 활용이라고 하는데요. 영어가 우리말보다 쉬운 건 영어는 활용 형태가 가령 go를 예로 들면 goes, went, gone, going 이렇게 4가지 뿐인데 우리말의 경우 가다의 활용형은 가서 감으로 갔다 갔기 때문에 가니까 가니 가거든 갈 것이다 등 도대체 몇 개나 되는지 셀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보통 우리말은 활용형이 50가지도 넘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시체말로 멘붕이 올 정도가 되는 거예요. 활용형이 많을수록 배우기 어렵고 복잡한 언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유는 일단 외울 게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는 사물을 나타내는 말이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람, 자전거, 자동차, 건물 등 일반적인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와 철수, 수미, 삼성, 현대, 애플, 구글, 서울, 뉴욕 등처럼 사람이나 회사, 지역의 고유한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도 있고요. 그거, 그녀, 우리들, 그 사람들 등을 나타내는 대명사도 있겠고 한 개, 두 개부터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수량명사도 있을 겁니다. 명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단 기본 품사가 뭔지 대략적으로나마 익힌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다시 설명드리니까 오늘은 대충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일단 명사는 잘 아시는 대로 사물을 나타내는 말이고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되거든요. 사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아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명사의 역할이 헷갈릴 때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를 간단히 줄여서 주목보어로 외우세요. 이건 뭐죠? 네, 주먹입니다. 그럼 이건 보자기죠. 주먹보. 네, 이걸 하려고 제가 예, 제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해하시죠?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즉 주목보어로 사용되는데 외우기 어려우시면 그냥 주먹을 한번 쥐었다 펴세요. 그럼 주목보가 됩니다. 쉽죠? 주먹이 아니라 주목이 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뭐 그 정도의 번틀비 시청자분들은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들 하실 수 있으시죠? 파이팅입니다. 주어는 문장에서 직접 행동을 하는 주체를 의미하고요. 우리말로 바꾸었을 때 은는 이가의 조사가 붙습니다. 아시죠?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말로 문장을 만든다 생각하시고 아무 주어에다가 그냥 조사를 갖다 붙여보세요. 나는, 수미가, 영수는, 텔레비전이 이렇게요. 한 번씩들 해보셨죠? 이제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철수 has a meal. 여기에서는 철수가 주어가 되고 meal은 일반적인 식사를 의미하고 have는 먹다를 의미하는데 오트밀은 들어보신 분들 있으시죠? 오트는 귀리를 뜻하고 meal은 식사를 의미하니까 오트밀은 서양의 귀리죽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지금은 meal이라는 단어가 한 끼 식사를 의미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쉽죠?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그냥 meal인데 정확한 영어 발음은 중간에 장음이 들어가서 meal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문장에서는 철수라는 명사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먹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eat 있죠. eat은 일반적으로 동물이나 사람에게 다 쓸 수 있지만 씹어 먹다는 의미가 강하고 have는 먹긴 먹되 그것을 즐기다 하는 의미가 더 강해서 have의 경우 동물에게는 쓸 수 없고 사람한테만 쓸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강아지가 밥 먹는 모습을 보고 아유 우리 쭈쭈 오늘 식사하고 계시네 이래 안 하잖아요. 뭐 간단히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ave는 먹다와 마시다 모두에 쓸 수가 있고 그 외에도 have a party라고 하면 파티를 열다처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파티는 즐기는 거니까요. 파티. 내친 김에 have에 대해 좀 더 살펴볼까요? have a beer 이라고 하면은 맥주를 한잔 하다라는 의미가 되고 have a drink 라고 하게 되면 술 한잔 하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drink가 술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영어는 명사가 동사가 되거나 동사가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 약간의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아주 일반적인 경우를 지칭한다는 거거든요. drink는 원래 동사이고 마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명사가 되면 가장 흔한 일반적인 마실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애들이 아니라 성인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성인이 중심이 되는 사회이고요. 그 성인들이 주로 마시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성인들이 모여서 우유나 오렌지 주스 마실까요? 드링크가 명사가 되면
세상의 중심인 성인들이 일반적으로 마시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바로 술이 되는 겁니다. 재밌죠? 영어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고 느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판단해보면 이해가 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해볼까요? fly라는 단어 아시죠? 동사로 날다라는 뜻이잖아요. 앞의 drink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날아다니는 것들 중에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들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파리와 모기가 가장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파리입니다. fly는 명사로 파리를 뜻합니다. 프랑스 파리 할 때 그 파리가 아니라 똥파리 할 때 파리요. 그냥 파리들이 주변에서 앵앵거리면서 귀찮게 날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저 날아다니는 귀찮은 것들, 즉 flies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쉽죠? 실제로 영어 단어 중엔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하게 되면 저절로 암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술이 영어로 drink이고 파리가 영어로 fly라는 것은 오늘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웬만해서는 안 잊어버리실 겁니다. 맞죠?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무튼 have a light drink라고 하게 되면 가볍게 한잔하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let's는 무엇을 하자라는 의미니까 이것을 앞에다 붙여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Let's have a beer. Let's have a light drink today. 이렇게 하면 1번 예문은 오늘 맥주 한잔 하자나 오늘 맥주 한잔 어때? 라는 표현이 되고 2번 예문은 오늘 가볍게 한잔 하자나 오늘 가볍게 한잔 어때? 라는 의미가 됩니다. 참고로 원어민들의 발음을 들어보면 드링크가 아니라 드링크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직접 한 번씩 발음해 보세요. 드링크, 뭐 드링크라고 하셔도 되고 드링크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자꾸 영어 발음을 하다 보니까 저도 드링크가 아니라 드링크로 발음을 하게 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두 가지 중 본인이 편한 발음으로 하시면 돼요. 어떤 걸로 하시든 원어민이든 비원어민이든 다 알아들으니까요. 그리고 괄호의 light는 넣고 싶은 분만 넣으시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 여기에서 중요한 건 have가 먹다 마시다를 포함한 즐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쓸 수 있어도 동물한테는 쓰지 않는 표현이니까 사람한테는 eat 보다는 have를 쓰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사람한테 eat을 썼다고 해서 틀린 표현은 아닌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먹다 외에 드시다, 식사하다와 같은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한테 have를 쓰게 되면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조금 더 존중해주는 공손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한테는 sit, eat, fetch it 이런 식으로 명령하듯이 쓸 수 있거든요.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fetch it은 개나 고양이를 훈련시키거나 같이 놀 때 물건을 던지면서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사람한테 쓰시면 안 돼요.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예문에 사용된 beer와 drink가 셀 수 없는 물질임에도 a glass of나 a cup of 같은 말을 사용하지 않아서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물과 음료 같은 셀 수 없는 물질 명사는 a glass of나 a cup of처럼 glass나 cup 같은 셀 수 있는 도구나 단위를 넣어야 한다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외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서양인들은 바에 가서 우리처럼 병으로 주문하는 게 아니라 바텐더에게 독한 술 한 잔을 주문해서 쭉 들이키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여기에도 규칙이 있는데요. 원래 a glass of나 a cup of와 같은 셀 수 있는 단위를 붙이던 말도 일단 하나의 상품이 되면 일반 명사들처럼 1, 2 등의 개수를 나타내는 숫자를 바로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술이나 커피처럼 원래 셀 수 없는 명사가 상품이 되면 셀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를 경우엔 간혹 원어민들이 왜 우리가 영어 시간에 배운 대로 영어를 사용하지 않냐며 짜증을 내게 되거든요. 짜증 내셨던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네, 그런 분들 아마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니 바에서는 술을 잔에 담아서 한 잔씩 팔기 때문에 a beer, two beers, a drink, two drinks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커피숍에서는 커피를 컵에 담아서 파니까 a coffee나 one coffee, two coffees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숍에 가셔서 커피 2잔 주세요 라고 주문하실 때에는 two cups of coffee please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two coffees please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술이든 커피든 한 잔 단위가 상품이 되었으니 복수로 만들어서 바로 셀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죠?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지금 알려드린 내용들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번트빌 방송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방송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재미있게 부담없이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으실 겁니다. 하면서 일부러 외우고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즐기시면 됩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은 채널을 구독하시고 반복 시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적어로 가볼까요? 목적어는 주어의 행동에 대한 대상이 되는 말로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을의 조사가 붙습니다. 맞죠? 앞에서 예로 든 철수 has a meal에서 식사를에 해당하는 a meal이 바로 목적어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 철수가 밥을 먹는 거니까 밥이 바로 철수의 먹다는 행동에 대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쉽죠? 예문을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I want a nice car. 여기에서는 I가 주어고요. 멋진 차를 해당하는 a nice car가 바로 목적어가 되는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말의 조사 을을 붙여서 말이 되는 부분이 바로 목적어니까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어, 목적어, 보어 등으로 구분할 경우 해당되는 명사만을 지칭하여 카라고만 하시지 말고 관사와 꾸며주는 형용사까지 모두 묶어서 a nice car라고 하세요. 보통은 관사부터 시작해 뒤따르는 명사까지 묶어주시면 되는데 중간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를 구분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명사지만 그 명사와 관련된 내용은 함께 묶어주어야 해석하기가 쉽거든요. 오케이? 예문의 a nice car의 경우 관사, 형용사, 명사가 합쳐진 경우인데 이런 조합으로 묶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어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우선 관사와 명사를 찾아서 묶어주는 연습부터 하시면 아마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영어를 제대로 활용하여 문장을 만들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디까지가 주어이고 목적어이고 보어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고 바로 구분할 수 있어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억지로 문장을 익히고 외우려고만 하니 문장에 오류가 있는 브로큰 잉글리시밖에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방송을 시청하시다 보면 번틀비가 진짜 영어 학습의 혁명이라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시청자분들을 모두 저처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제 말씀은 저처럼 영어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동사를 익히실 때는 앞에다 을의 조사를 붙여서 익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뒤에 목적어가 오는지 빨리 알 수 있거든요. 따라서 예문에 사용된 want는 그냥 원하다라고만 익히지 마시고 무엇을 원하다라고 익히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고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문장 연습 시간이 되겠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번틀비를 통해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과 방식으로 강의나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출처는 번틀비입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으실 경우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시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번틀비에서 제공하는 영어 학습 비법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디오스.